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신년 인사회를 통해 새해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수건 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의 7대 수건 과제는 재건축과 재개발, 대중교통 확충과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 확대와 목동 운동장 일대 개발,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은 양천구는 올해 주요 구정 운영과 비전을 제시하고 수건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7년 만에 사업 개발 계획이 승인된 서부트럭 터미널 개발 사업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목동 아파트 4단지와 7단지 사이 평면화 설계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은 신속한 완공을 위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일대 통합 개발은 서울시와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개발 방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목동 일대 도시 정비 사업에 발맞춰 노후하고 활용도가 낮은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일대를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로 선정해 주셔서 서울시와 함께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개발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인 대장 홍대선은 시공업체 확정 후 조만간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가 재정 비용을 부담하는 등 재구조화를 통해 재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 경전철은 아쉽게도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통복지와 미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재구조화 등의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김포시와 함께 추진하는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의 경제성이 인정되는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신월 사거리역 신설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10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한랭질환 환자도 급증했는데요. 이번 추위는 주말인 12일부터 한풀 꺾여 다음 주 초쯤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높이 50m의 폭포가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폭포수도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은 영하 12도, 대전은 영하 13도, 춘천은 영하 19도로 뚝 떨어졌고 전주와 부산도 영하 10도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하천은 이렇게 돌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을 만큼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마스크와 모자까지 쓰며 중무장했지만 추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꽁꽁 싸매고 기도 싸매고 이렇게 꽁꽁 너무 추워가지고 싸매고 돌아다닙니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추위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들 지금도 보시다시피 안 다니잖아요. 어제하고 또 오늘하고 또 틀려요.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면서 한랭질환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한 편의점에서는 지난 9일 외부 의자에 앉아있던 80대가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발생한 한랭질환 환자는 14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집계했습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한 겹만 입지 마시고 여러 겹을 착용해서 체온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 장시간 저온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음주는 추운 장소에서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12일부터 한풀 꺾여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12일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회복이 예상되지만 다음 주 후반 16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은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5도로 다시 한번 기온 하강이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은평구가 올해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불광천 등 하천 환경정비 6명, 전통시장 환경정비 7명 등 4개 분야의 총 16명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임금은 시간당 1,030원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신분증 등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설 연휴 서울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25일부터 30일까지 종묘와 수서역, 청계천, 한강진역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56곳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단은 또 연휴 시작 2주 전인 14일부터 서울 고속도로 누리집을 통해 서울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해 알려주는 명절 정체 예보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같은 주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포트홀을 비롯해 도로 포장 상태를 사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동안 성묘객들을 위한 편의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 시립묘지에 성묘객 8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1묘지와 2묘지 각각 2대씩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합니다. 또 성묘객 편의를 위해 용미리 1묘지와 벽제리 묘지에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용미리 1묘지 무연고 추모의 집은 사전 예약자에게 개방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 내 장사시설로 성묘를 희망하는 장애인 성묘객들에게는 사전 예약을 통해 13일부터 25일까지 장애인 버스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들 중 약 6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곳은 부천 원미구였는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원미구의 한 원도심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곳엔 중국어로 쓴 상점 간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국인보다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상점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 음식점과 식료품점, 가사와 각종 행정을 돕는 행정사무소까지 다양합니다. 역세권 주변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늘고 있습니다. 상권과 생활 편의 시설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17,400여 명으로 2023년보다 11.9% 늘어났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들 중 64.9%는 중국 국적입니다. 지난 2020년 69.3%에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은 부천 원미구 지역입니다. 화성시와 안산 단원구, 시흥시와 인천 부평구, 부천 소사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중국인 매수가 많았는데 대부분 원도심 지역들입니다. 부천역에는 급행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일단 영리하고 서울에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이제 월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서울보다 좀 저렴한 부천에다가 사서 거주를 하는 경향이 많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거래가 뜸하지만 지인이나 가족 중심의 인구 유입과 주택 구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미 중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투자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나중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그분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조업 일자리가 가깝거나 전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원도심 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중국인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복지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타에 대한 결과는 오는 6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초 정부가 밝혔던 5호선 연장안의 비용 대비 편의값이 사업 추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책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 점수가 사업 추진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검토됐던 민자사업 전환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으로 대광희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결과 발표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던 5호선 연장 사업안은 지난달 열린 국토부 민간제한철도사업 검토위원회에서 반려됐습니다. 지난해 이화 플랫폼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량 열차를 4량으로 축소하고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하는 등의 사업안을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자 전환이 무산되고 이제 남은 건 정부가 내놓은 5호선 조정안의 예타 통과 여부. 앞서 대광희가 발표한 5호선 조정안의 BC값은 0.89로 예타 통과 기준인 1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길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서울 면목선의 경우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당시 BC값이 0.92로 1을 넘지 못했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정체와 통근 불편을 해결한다는 정책적 측면이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민자 전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의 분석에서 0.5가 넘는 게 하나의 기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BC값을 따질 때는 1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직결이냐 평면 환승이냐 8량이냐 4량이냐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대광희가 밝힌 5호선 연장 사업의 목표 준공 시기는 오는 2031년입니다. 예타 통과 이후 5호선 연장 사업이 민자가 아닌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세부 노선과 사업비 분담에 대한 지자체 합의가 필요한데 대광희 확인 결과 지자체 합의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양천구가 새해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등을 구민과 공유하기 위해 동별 업무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3일 신월 일동을 시작으로 열리는 업무보고회는 오는 17일까지 닷새간 18개 동을 돌며 새해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실생활 속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은평소방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교육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평소방서는 몽골,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의용 소방대원을 활용해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화재 시 대피 요령, 소화기와 완광기 사용법, 119 신고 방법 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희망할 경우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겨울철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건수가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1,2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1월이 682건으로 전체 대비 55%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